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허락한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드디어 핵잠수함 시대 진입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로이터는 아시아 해군력 균형 변화 예고라며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악관 브리핑룸 뒤편에서는 미묘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수용과 군사용은 차원이 다르죠.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공식적으론 환영 논평을 냈지만 복도를 오가는 장성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해군 참모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많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은 미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주요 부품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공동 개발이지 독자 개발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로부터 사흘 뒤 상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용 핵추진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기술 자문과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APR-1400 원자로를 수출하는 원전 강국이다. 하지만 발전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소형화, 소음 제어, 방사능 차폐, 해수 환경 대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산을 넘고 있다는 걸요.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NHK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기술력은 있으나 시간은 필요라며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도쿄대 군사학 교수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술 기반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을 통합하여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 관영 항구15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단순히 두 기술을 합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통합의 복잡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날 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 박사가 회의 테이블에 두툼한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작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론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연구라는 이름으로요. 아무도 이게 잠수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완성된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APR-1400을 개발했던 그 기술진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자들도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명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명분을 얻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그들이 예상하는 속도로 천천히 배우는 척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울산에서 만듭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5년간 원자로 소형화를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전용 원자로를 소형화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30년간 잠수함을 설계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론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통합하는 시스템 설계가 관건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 박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잠수함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들 잠수함은 미국식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추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들이 예상하는 속도로 진행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만들 잠수함은 우리식입니다. APR 1400 원자로 기술을 소형화하는 소형 원자로 SMR 기술, 장형실급 3600 톤급 재래식 잠수함 KSS-3의 조성 기술, 그리고 우리만의 통합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동안 우리는 3년 안에 완성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한 선배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속도를 과소평가할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용산 국방부 청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 장성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예상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요. 2004년 9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실험실. 그날의 기록은 공식 문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0.2g. 고농축 우라늄 0.2g을 실험용으로 추출한 그날을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즉각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해명하라. 미국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관련 실험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국의 군사용 핵 관련 연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종료된 건 공식 프로젝트뿐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한 곳으로 들어갔죠. 김 박사가 당시 연구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핵심 팀원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기술은 다릅니다. 이건 에너지입니다. 이건 독립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명칭을 바꿉니다. 차세대 소형 원자로 연구. 발전용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21년. 세상은 한국이 군사용 핵기술을 포기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2010년 국방백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대전과 대덕 연구단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공식적으론 차세대 발전 소형 기술이었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탑재를 목표로 한 설계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강국이었고 SMR 연구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으니까요. 미 국방부 정보국은 매년 한국의 군사기술을 평가했습니다. 2020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래식 잠수함 건조 능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이 두 기술을 군사용 핵 추진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선 그러한 통합 연구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다. 일본 방위성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은 견고하나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정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당분간 재래식 잠수함 전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6층 출입 통제구역 안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블루 시프트. 2019년부터 본격화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처음 지하 6층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모형이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벽면에는 정밀한 설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론 SMR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APR-1400의 소형화였습니다. 한국이 수출까지 성공한 그 원자로를 잠수함에 들어갈 크기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대형 원자로는 열출력이 3,800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PR-1400 개발 당시 우리가 확보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핵연료 배치 최적화, 냉각 효율 극대화, 제어봉 시스템 개선. 이 모든 기술을 소형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도면을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핵심은 출력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2022년 여름 첫 번째 축소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실제 크기의 5분의 1 스케일이었지만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시험 가동 당일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냉각수 순환 시작.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의 연료봉 삽입. 기계팔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출력 상승 테스트 시작. 모니터의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목표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박 박사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열효율 34%.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실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크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렵 미국 의회에서는 흥미로운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원에너지위원회가 한국의 원전 기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PR-1400은 성공적인 원자로 모델입니다. 실제로 UAE에 수출되어 건설 중입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에너지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대형 발전용 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런 연구를 한다면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 영상을 연구소 휴게실에서 봤습니다. 옆에 있던 최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징후가 없다니.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SMR 연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군사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맞은편에 앉은 이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민수용 기술을 연구하는 동안 아무도 그 기술이 이중 용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학회에도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차세대 발전용 소형 원자로라는 이름으로요. 2023년 초 우리는 실제 크기의 원자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론 SMR 실증 모델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지원했고 언론은 한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원자로의 설계 사양이 잠수함 탑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요. 냉각수 순환 시스템은 해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고 차폐 구조는 좁은 공간에 맞춰져 있었으며 제어 시스템은 수중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효율적인 SMR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 무렵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기술력은 인정하되 우리의 응용력은 과소평가하게 만드세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가졌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을 군사용으로 빠르게 전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했지만 핵추진 시스템과의 통합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0.2g에서 시작된 씨앗이 21년 만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트럼프의 승인이 떨어지고 2주일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키티호크 애비뉴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미 공동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착수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미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CNN은 특파원을 보냈고 일본 NHK는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착수식에서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두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최소 5년에서 7년이라는 예측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울산 현대중공업 제3도크 지하시설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일반 조선소 출입증으론 들어갈 수 없었고 국방부가 발급한 특수 보안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비밀 도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미 골격이 70%쯤 완성된 잠수함이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시작한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이미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세상의 시선이 쏠린 동안 울산에서는 2023년부터 이미 건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블랙 돌핀. 길이 90m, 폭 10m, 수중 배수량 4,500톤. 필라델피아에서 만들 예정인 잠수함과 외형은 비슷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산 프로젝트 책임자인 정 함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함장님,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정 함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선체 조립은 75% 완료됐습니다. KSS-3를 건조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원자로 탑재는 다음 달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완공 목표. 필라델피아보다 4년이나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자로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의 표준 설계를 기반으로 한 가압수형 원자로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익숙한 기술이고 그들이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울산의 블랙돌핀은 완전히 독자적인 액체 금속 냉각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했습니다. APR-1400의 핵심 기술을 소형화하고 거기에 러시아의 알파급 잠수함이 사용했던 액체 금속 냉각 개념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설계였습니다. 크기는 절반, 출력은 동일하지만 효율은 20% 더 높았습니다. 정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핵잠수함의 고질적 문제는 냉각수 펌프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로는 자연순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액체 금속의 대류만으로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펌프 소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순환이 가능합니까? 출력이 충분할까요? 김 박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APR-1400 개발 당시 우리가 해결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액체 금속은 물보다 열전도율이 100배 이상 높습니다. 나트륨 칼륨 합금을 사용하면 낮은 압력에서도 충분한 냉각이 가능합니다. 정 함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단순성입니다. 펌프가 없으니 고장날 부품이 줄어듭니다.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의 정수가 녹아든 결정체였습니다. 무장 체계도 차별화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잠수함은 미국이 승인한 표준 수직발사관 12기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호환 방식으로 미 해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설계였죠. 하지만 블랙돌핀은 한국형 모듈식 무기 탑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정 함장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구획을 보십시오. 컨테이너 방식입니다. 현무포, 해성3, 홍상어 어뢰, 심지어 해무리 무인 잠수정까지 임무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항하면 60일 동안 독자 작전이 가능합니다. 김 박사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적들은 우리가 무엇을 탑재했는지 예측할 수 없겠군요.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이 극비리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수행원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공식 일정표에도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장관은 블랙돌핀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정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에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 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충격이 올 겁니다. 미국은 당황할 것이고 중국은 재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일본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속도를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될 때까지 절대 비밀로 하십시오. 필라델피아가 먼저 기공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진짜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무렵 워싱턴에서는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놓고 평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해군 담당 차관보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APR-1400은 검증된 원자로이고 KSS-3은 우수한 잠수함입니다. 문제는 통합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데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최소 7년, 현실적으로는 10년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 참모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더 빨리 할 가능성은요?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스템 통합의 복잡성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리도 50년대에 충분한 기술이 있었지만 노틸러스5 완성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나중에 유출된 문서로 봤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순차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먼저 원자로를 만들고 그 다음 잠수함을 설계하고 마지막에 통합했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APR-1400을 개발할 때부터 소형화 가능성을 연구했고 KSS-3를 건조할 때부터 원자로 탑재 공간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동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정 함장이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의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30년의 원정 경험과 20년의 잠수함 경험을 동시에 활용한 겁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모방이 아닌 혁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필라델피아는 세상을 안심시키는 창문이었고 울산은 미래를 만드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의 시작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이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울산 지하 도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랙 돌핀의 원자로 탑재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하 4층에는 30여 명의 핵심 기술진만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도 없었고 축하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은빛 원통형 구조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2년을 기다렸습니다. 0.2g에서 시작해서 APR-1400의 노하우를 거쳐 이제 완전한 잠수함용 원자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이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 함장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3mm 좌측 이동. 천천히. 크레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습니다. 5mm 하강. 현대중공업에서 20년간 대형 블록을 다뤄온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수백 톤짜리 원자로가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탁하는 소리와 함께 원자로가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순간 환호성이 터질 뻔했지만 정 함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냉각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연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냉각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액체 금속 나트륨 칼륨 합금이 원자로 주변을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온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섭씨 200도, 300도, 400도.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김 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APR-1400 개발 당시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던 박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목표 온도 600도 도달. 기술진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냉각 효율 체크. 박 박사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설계치의 99% 효율 유지 중입니다. APR-1400의 냉각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음 테스트. 핵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실어도 적에게 들키면 표적이 될 뿐입니다. 기존 핵잠수함들은 냉각수 펌프와 터빈 소음 때문에 완벽한 스텔스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도 저속항에 1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야생급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돌핀은 달랐습니다.
자연 순환 방식이라 펌프가 없었고 터빈 날개는 KSS-3 개발 당시 축적한 소음 감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정 함장이 소음 측정 장비를 켰습니다. 원자로 가동, 10% 출력,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65dB,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20% 출력, 70dB, 50% 출력, 85dB,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100% 출력, 정 함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90, 91, 92dB에서 멈췄습니다. 정 함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측정 해보십시오. 소음 측정 기술진이 장비를 리셋하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92dB. 김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의 배경 소음이 평균 90dB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바닷속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탐지 불가능합니다. 소나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 두 명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바다의 소음 속에 숨을 수 있는 핵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한국 기술진이 미국 전문가들과 원자로 통합 설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는 건 단순히 공간에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 차폐 구조, 제어 시스템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은 걸 배우셔야 합니다. 한국 기술진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절반은 울산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하는 척, 배우는 척,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 미국이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인 서 박사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미 원자로 탑재까지 끝났는데 여기선 아직 설계 단계 논의네요. 옆에 있던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천천히 배우는 것처럼 보여야 그들이 방심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미국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열의는 대단하지만 예상대로 통합 설계 개념 이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도로는 5년 계획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해 3월 미 해군정보국이 한국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국 기술진은 우수한 기초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스템 통합 경험 부족으로 학습 곡선이 예상보다 완만하단. 미국 자문단의 평가에 따르면 첫 번째 함정 완성까지 최소 5년, 실전 배치까지는 7년에서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 독자 개발 가능성은 기술 기반은 충분하나 시스템 통합 노하우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국방장관을 거쳐 백악관까지 보고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나중에 접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학습 곡선이 완만하다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학습 속도를 측정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스템 통합 노하우 부족이라고 쓰는 동안 우리는 APR 1400과 KSS-3의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시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그 무렵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2026년 3월 말 블랙 돌핀의 첫 해상 시험이 비밀리에 실시됐습니다. 동해 깊은 곳 민간 선박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에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군 신형 장비 테스트였지만 실제로는 블랙 돌핀의 첫 항해였습니다. 정 함장이 함교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망 준비. 목표 수심 200m.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상 관제선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2년 전 0.2g으로 시작된 꿈이
지금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완전히 잠수하자 소나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추적 신호 소실. 위치 파악 불가. 이건 우리 측 소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잠수함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 함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원자로 출력 50%, 속도 15노트로 증속. 소나 화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력 100%, 속도 25노트. 그제야 희미한 신호가 잡혔지만 그것조차 주변 해양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김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검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4월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2층 상황실. 미 해군정보국 국장 로버트 제임스 소장이 급히 소집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동해 이상 신호 분석이었습니다. 한 정보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특이한 소나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정확히는 반응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임스 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분석관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훈련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에서 아무런 잠수함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면 반드시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한국 해군이 그 구역을 2주일간 봉쇄했다는 겁니다. 민간 선박 통제는 물론이고 우리 정찰 자산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디젤 잠수함을 테스트한 거 아닌가? KSS-3 배치형. 첫 번째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노클링 신호라도 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핵 추진 잠수함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벌써? 제임스 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도쿄 이치가야의 일본 방위성 본부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정보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P1 대잠 초계기도 같은 구역을 감시했습니다. 결과는 미국과 동일합니다. 신호 없음. 방위대신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AIP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한 겁니까? 정보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AIP로도 2주일간 완전 잠수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고속 기동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20노트 이상. 이건 디젤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회의실에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베이징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정보부는 동해 수역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눈가림이다. 해군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즉각 지시했습니다. 울산과 거제 조선소 위성 감시를 강화하라. 한국이 독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위성 사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평소처럼 민간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고 울산은 일반적인 해군 정비 작업만 보였습니다. 지하시설은 위성으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2026년 5월 미 해군정보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론 기술 자문 지원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천천히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인 톰슨 대령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여전히 기초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문단과 열심히 토론하고 메모하고 질문했습니다. 톰슨 대령이 한국 측 현장 책임자인 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진도가 어떻습니까? 서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원자로 통합 설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미국 전문가들의 도움이 큽니다. 톰슨 대령은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진도는 예상 범위 내입니다. 독자 개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해 이상 신호는 아마도 새로운 AIP 시스템 테스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소장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CIA에 한국 내 조선소 정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IA는 위성사진 분석을 강화하고 현지 정보원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특이 활동 없음. 정상적인 상업선박 건조 작업만 확인됨. 저는 그 무렵 울산에 있었습니다. CIA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역정보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하 도크 출입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됐고 지상시설에서는 일부러 민간 선박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동시에 건조하며 조선소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위장은 평범함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CIA 분석관들은 울산은 상업 조선에 집중 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일본, 호주와 공조하여 동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3국의 대잠 초계기가 교대로 한국 해역을 감시했습니다. 2026년 6월 한국 해군이 다시 훈련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P8 포세이돈 2대가 상시 대기했고 해저 음향 센서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다의 배경 소음만 들렸습니다. 물고기 떼, 해류, 암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 속에 잠수함이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국 국방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동해에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방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소나 회피 기술을 적용한 KSS-3 개량형을 테스트 중입니다. 비밀이지만 동맹국이니 말씀드립니다.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소장은 그 답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KSS-3 개량형이 그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을까? 2주일간 잠수가 가능할까? 워싱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파는 한국을 너무 의심하지 말자. 그들은 동맹이고 필라델피아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파는 뭔가 숨기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켜보자. 하지만 감시는 계속한다. 만약 한국이 독자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대전 연구소에서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심은 괜찮습니다. 확신만 없으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동안 우리는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블랙 돌핀의 무장 시스템 탑재가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완전한 전력화 테스트를 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의심을 시작할 때쯤 우리는 이미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독자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이었습니다. CIA 국장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우리는 한국의 조선소와 연구소를 집중 감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동해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잠수함 활동. 둘째, 울산 현대중공업의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 패턴. 셋째, 대전 연구소의 특수 자재 반입 증가.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는 한국이 예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예상대로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함부로 의심해선 안 됩니다.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달랐습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 몰래 독자 개발을 완료한다면 이건 동맹 간 신뢰의 근본적 파괴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주한 미국 대사가 용산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정격 방문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비공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대사님,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대사가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사는 만족하지 못한 채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 보낸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명확한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모호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독자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전문은 백악관을 긴장시켰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원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모든 걸 공유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7월 말 미 국방부는 한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기술 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협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있으며 평화적 목적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의심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양국 간 외교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 군사균형이 흔들립니다. 일본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미국은 일본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관련국들은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사면 초가에 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대전연구소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박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 연구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랙 돌핀이 95% 완성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2개월의 시간뿐입니다. 정 함장이 거들었습니다. 무장 시스템 탑재가 다음 주 완료됩니다. 그 다음은 최종 해상 시험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기 전에 우리는 완성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하지만 블랙돌핀 완성까지 2달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완성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공개합니다. 완성된 사실 앞에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동맹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십시오. 하지만 프로젝트는 멈추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압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동맹국의 무단 군사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한 상원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이 명확한 답변을 할 때까지요. 이 발언은 즉각 한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주국방이 왜 잘못인가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대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를 가속화했습니다. 울산 도크에서는 밤낮 없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블랙 돌핀의 현무포 순항미사일 발사관 탑재가 완료됐고 해성3 대함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홍상어 중어뢰 6발과 청상어 경어뢰 12발이 탑재됐습니다. 정 함장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9월 첫째 주 최종 해상시험 실시 가능. 김 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산 도크에서 블랙 돌핀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22년의 꿈이 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0.2g의 실험, APR 1400의 기술, KSS-3의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 미국의 압박은 거셌지만 우리는 이미 결승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박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9월 첫째 주 동해 공해상 한국 해군이 대규모 훈련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남북으로 100km, 동서로 50km에 달하는 광대한 수역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연합대잠전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블랙 돌핀의 최종 전력화 시험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구축함 3척, 호위함 4척, 그리고 P3 대잠 초계기 2대가 동원됐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훈련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최신 전력으로도 블랙 돌핀을 탐지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블랙 돌핀이 울산 해역을 출발했습니다. 정 함장이 함교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망 시작. 목표 수심 300m.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블랙 돌핀은 유령이 됐습니다. 훈련 지휘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지휘실에서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목표 잠수함 소나 접촉 소실. 해군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울산 동방 30해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파악 불가합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수색을 시작하십시오. 3척의 구축함이 수색 대형을 펼쳤습니다. 최신형 능동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음파가 바닷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블랙 돌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암초와 물고기 때 해류의 소음만 잡혔습니다. 한 소나 분석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반드시 반향이 돌아와야 하는데. 블랙 돌핀의 선체는 특수 고무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0년간 연구한 무반향 소재였습니다. 소나 음파의 98%를 흡수했습니다. 나머지 2%도 불규칙하게 산란시켜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P3 대잠 초계기가 투입됐습니다. 소노부이 20개를 투하했습니다. 바다 곳곳에서 수중청음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배경 소음만 들렸을 뿐 잠수함 특유의 기계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초계기 탑승 소나 장교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소노 부위에서 특이사항 없음. 목표 잠수함 신호 없음. 지휘함의 작전 참모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질 순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돌핀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미 훈련구역 반대편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블랙 돌핀 함내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 함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속도 20노트 유지. 수심 350m로 하강. 항해사가 답했습니다. 예, 함장님. 현재 위치 훈련구역 동쪽 끝단입니다. 소나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아군 구축함 3척 소나 신호 포착. 하지만 우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함장이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무포 모의 발사 준비. 목표는 가상적 함대, 북방 200km 지점. 무장 장교가 확인했습니다. 발사관 1번부터 4번까지 준비 완료. 지상에서는 김 박사와 제가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연구소 지휘 통제실에 설치된 화면에는 블랙 돌핀의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원자로 출력 안정, 냉각 시스템 정상, 추진 시스템 이상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소음 측정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소음 수준이 배경치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잠수함이 아니라 유령입니다. 저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2년의 노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블랙돌핀은 모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정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현무 -4 1번 발사관 모의 발사. 수직 발사관이 열리고 모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실제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시스템은 실전과 동일하게 작동했습니다. 발사 후 블랙돌핀은 즉시 방향을 바꾸고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술이었습니다. 발사하고 사라지는 것. 지휘함에서는 그제야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레이더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방위 연구호도. 작전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잠수함 위치 파악. 소나 집중 탐색. 하지만 늦었습니다. 블랙돌핀은 이미 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훈련 중단. 블랙돌핀 부상하십시오. 정 함장이 무전을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훈련 종료 확인. 부상 시작합니다. 블랙돌핀이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지휘함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바로 그 잠수함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신형 소나 대잠 초계기, 소노부이를 총동원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적의 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멸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블랙돌핀을 방문했습니다. 정 함장이 함교에서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총장이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의 자존심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함내를 둘러본 총장은 원자로실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APR 1400의 기술이 여기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정 함장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원전 기술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KSS-3의 20년 잠수함 기술이 함께 녹아들었습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0.2g을 추출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우리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요. 2026년 9월 10일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무슨 발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100여 곳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 개발한 핵추진 잠수함 블랙돌핀의 전력화를 공식 발표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의 APR 1400원자로 기술과 KSS-3 잠수함 기술을 통합한 완전한 독자 개발 무기체계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에서 최종 전력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던진 폭탄의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오후 블랙돌핀 발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CNN은 한국 독자 핵잠수함 전격 공개, 세계 7번째 보유국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자 개발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화면에는 동해에서 촬영된 블랙돌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체 유선형 함교, 그리고 수직 발사관이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급히 초청됐습니다. 이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한국의 속도를 우리 모두가 과소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최소 6년 이상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눈가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원전 수출국이며 독자 설계한 APR 1400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KSS-3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는 조선 강국이다. 이 두 기술을 통합할 능력이 충분했다. 다만 세계가 그 통합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본 NHK는 긴급 뉴스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시대,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일본 방위 전문가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는 해양 전력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긴급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척하면서 울산에서는 독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배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한국에게 모든 기술을 공유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주국방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기술 수준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블랙 돌핀의 소음 수준은 우리 버지니아급보다 낮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맹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것.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국무장관이 답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을 압박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하지만 이는 동맹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현실적으로는 후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명확히 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베이징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해군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우리 동해 작전의 변수가 됩니다. 특히 소음 수준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탐지할 수 있습니까? 해군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우리의 실수입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영내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중립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도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대신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보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해양 안보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해상자위대 총감이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대잠 능력으로는 한국의 신형 잠수함 탐지가 어렵습니다. 기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한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 개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위대신이 손을 저었습니다. 비핵 원칙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고 싶지만 정치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장관 집무실. 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반응이 예상대로입니다. 미국은 당황했고 중국은 긴장했으며 일본은 불안해했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동맹이고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손상됐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국방을 선택했습니다. 신뢰보다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대전 연구소에서는 조용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22년을 함께한 연구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2004년 0.2g으로 시작해서 오늘 완전한 핵추진 잠수함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해냈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입니다. APR 1400의 정신, KSS-3의 도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홀로 한강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블랙돌핀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재평가 필요, 과소평가된 한국의 속도, 새로운 해양 강국의 탄생.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2년 전 0.2g 때문에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그 나라가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자주국방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양립 가능합니다. 미국 장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블랙돌핀의 기술 수준이 예상 이상입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까? 한국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등한 파트너로서요. 회담은 새로운 협력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서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블랙돌핀은 다시 동해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이 아닌 실전 배치였습니다. 정 함장이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검입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잠수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준비한 22년의 결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